일미완성 퍼즐 같았던 시절. 26의 봄이었다. 벚꽃이 흩날리던 4월, 대학 동기 결혼식에서 처음 만났다. 축의금 봉투 좀 전해주실래요?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내민 손이 유독 하얗게 보였다. 그땐 몰랐다. 그 하얀 손이 내 인생을 이토록 복잡하게 만들 줄은. 임신 테스트기의 2줄을 확인했을 때 나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결혼하자. 내가 책임질게.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기쁨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는 그 눈물을 닦아주며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잘할 수 있어, 우리라면. 신혼집 문제가 처음 나왔을 때도 간단했다. 당연히 내가 편한 곳으로 가야지. 임신했잖아. 인천, 그녀의 직장도 친정도 가까운 곳. 서울 토박이인 내게는 낯선 도시였지만 사랑하면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부모님께 말씀드리러 간 날, 어머니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씀하셨다. 그래도 서울에 집을 구하는 게 어떻겠니? 내 직장도 있고. 저희가 결정한 거예요, 어머니. 어머니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다. 다만 창밖을 보시는 눈빛이 어딘가 서글퍼 보였다. 이 상견례의 마이너스 첫 번째 균열. 호텔 레스토랑의 프라이빗 룸. 정갈하게 차려진 테이블 위로 어색한 공기가 흘렀다. 저희 딸이 임신을 했는데도 결혼을 결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장모님의 첫마디부터 분위기가 미묘했다. 어머니의 손에 들린 포크가 잠시 멈췄다. 임신은 둘이 함께한 일이잖아요. 당연히 책임져야죠. 웃음기 없는 미소들이 오갔다. 요즘 남자들은 육아를 얼마나 도와주나요? 서울까지 출퇴근하면 피곤하실 텐데 아이 교육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장모님의 질문은 끊이지 않았다. 마치 면접을 보는 것 같았다. 그때 첫 번째 사건이 터졌다. 아, 그런데 신혼집은 인천에 구하신다면서요? 장모님이 물으셨고 어머니가 대답하셨다. 내 애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다행이네요. 사실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서 걱정했거든요. 순간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다. 집값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게 있으니까요. 아, 그래서 더 죄송하죠. 이미 도와주실 생각까지 하고 계셨는데.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졌다. 나는 급히 화제를 돌렸다. 음식이 식기 전에 드시죠. 여기 스테이크가 유명하대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다. 저 집은 우리를 뭘로 보는 거니? 3.24 날의 폭풍. 새벽 5시. 안미가 자욱한 도로를 달려 인천으로 향했다. 아버지와 나, 그리고 용달차 기사님, 와이프는 어디 있어? 침대를 옮기던 아버지가 물으셨다. 친정에서 쉬고 있어요. 입덧이 심해서. 거짓말이었다. 전날 밤 와이프는 말했다. 시아버지 앞에서 허리 숙여가며 일하는 거 자존심 상해. 정리되면 갈게. 그런데 정오가 되어도 그녀는 오지 않았다. 대신 장모님이 나타나셨다. 우리 딸 대신 제가 왔어요. 임신한 몸으로 무거운 거 들면 안 되잖아요. 장모님은 이미 배치된 가구들을 보며 혀를 찼다. 아이고, 이렇게 놓으면 안 되는데. 여기는 침대가 들어가면 안 돼요. 아기 재울 때 불편해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이미 다 옮긴 건데요? 그럼 다시 옮기면 되죠. 우리 딸이 살 집인데. 결국 우리는 무거운 가구들을 다시 옮겨야 했다. 해가 질 무렵에야 겨우 끝났다. 아버지는 허리를 두드리며 차에 올라타셨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더라. 나는 할 말이 없었다. 사출산 마이너스 모든 것이 꼬인 날. 진통이 시작된 건 한밤중이었다. 아파, 너무 아파. 식은땀을 흘리는 와이프를 부축해 병원으로 달렸다. 12시간의 진통 끝에 아들이 태어났다. 3.2kg의 건강한 사내아이. 축하합니다. 정말 건강한 아들이에요. 간호사의 말에 눈물이 났다. 곧바로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다. 어머니, 아들 낳았어요. 정말? 우리 첫 손주가. 어머니의 목소리에 기쁨이 가득했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하기까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졌다. 우선 주차장에서부터 문제였다. 주차할 곳이 없네. 아픈 다리로 멀리서 걸어와야겠다. 어머니의 한숨 소리. 그리고 병원 로비에서 우연히 와이프의 직장 상사를 만났다. 어머, 출산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초췌하세요? 시댁에서 도와주는 분이 안 계신가요? 그 말은 어머니의 귀에도 들렸다. 엘리베이터 안에 침묵이 무거웠다. 산후조리실에 들어서자 이미 와이프의 가족들로 가득했다.
꽃다발, 과일 바구니, 선물 상자들이 넘쳐났다. 늦으셨네요. 와이프가 차갑게 말했다. 어머니가 준비해온 미역국 보온병을 내밀었다. 고생했구나. 이거 집에서 끓여왔어. 저희 엄마가 이미 가져오셨어요. 냉장고에 넣어둘게요. 와이프는 받지도 않고 고개를 돌렸다. 그때 결정적인 실수가 일어났다. 장모님이 아기를 안고 있다가 갑자기 말했다. 애가 좀 노랗네. 황달 아니야? 어머니가 가까이 다가가 아기를 보려 하자 장모님이 몸을 돌렸다. 너무 많은 사람이 만지면 애한테 안 좋아요. 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저도 할머니인데요. 그래도 산모가 먼저죠. 그 순간 아버지가 봉투를 꺼내 테이블에 놓았다. 수고했다. 몸조리 잘하고 100만 원이 든 봉투였다. 하지만 와이프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감사합니다. 차가운 한마디뿐이었다. 복도로 나온 부모님의 뒷모습이 너무 작아 보였다. 500일 잔치의 파국. 아이의 100일이 다가왔다.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조촐한 잔치를 하기로 했다. 어디서 할까? 중간 지점인 부천쯤이 어때? 괜찮네. 하지만 당일 예약한 레스토랑에서 문제가 생겼다. 죄송합니다. 예약이 누락된 것 같은데요. 직원의 말에 모두가 당황했다. 아니, 분명히 예약했는데. 대기 손님들로 북적이는 로비. 겨우 다른 식당을 찾았지만 이미 분위기는 망가진 후였다. 게다가 아이가 계속 울었다. 왜 이렇게 우는 거야? 몰라, 평소엔 안 이런데. 시끄러운 아이 울음소리 속에서 식사가 시작됐다. 그때 장모님이 말씀하셨다. 우리 때는 100일 잔치도 못했는데 요즘은 호화롭게 하네요. 어머니가 대답하셨다. 첫 손주인데 이 정도는 해야죠. 돈이 많으신가 봐요. 부럽네요. 순간 아버지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다. 설상가상으로 와이프가 갑자기 일어섰다. 화장실 좀. 그녀의 얼굴이 창백했다. 10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내가 찾으러 갔다. 화장실 앞에서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나 못 견디겠어. 시어머니가 계속 비꼬는 것 같아. 그냥 집에 가고 싶어. 가슴이 철렁했다. 겨우 달래서 자리로 돌아왔지만 이미 냉랭한 분위기는 돌이킬 수 없었다. 100일 케이크를 자르는 순간에도 양가 부모님은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6명절 전쟁, 천명절이 다가왔다. 추석 연휴를 어떻게 보낼지가 첫 번째 전장이었다. 당연히 시댁 먼저 가야지. 왜 당연해? 요즘 누가 그래? 그럼 어디 먼저 갈 건데? 친정, 엄마가 음식 준비하는 거 도와야 해. 결국 연휴를 쪼개서 가기로 했다. 첫날은 친정, 둘째 날은 시댁. 시댁에 도착한 날, 분위기는 처음부터 좋지 않았다. 어제는 재밌게 놀았어? 어머니의 물음에 와이프가 퉁명스럽게 답했다. 네. 전 부치는 걸 돕지도 않고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보는 와이프. 어머니는 혼자 부엌에서 종일 일하셨다. 며느리, 이것 좀 도와줄래? 저 애 봐야 해요. 애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저녁 식사 시간, 친척들이 모였다. 어머, 며느리가 인물이 좋네. 복도 많지? 시집 와서 편하게 사는구나. 와이프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그리고 폭발했다.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와이프가 일어서다가 갑자기 비틀거렸다. 괜찮아? 내가 부축하려 하자 그녀가 내 손을 뿌리쳤다. 나 혼자 갈 수 있어. 식탁이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다. 와이프는 그대로 현관으로 향했다. 나 먼저 갈게. 애 울면 데리고 와. 쾅! 문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다. 죄송합니다. 요즘 육아로 예민해서. 내가 변명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돌이킬 수 없었다. 칠장모님의 기습 방문. 어느 평범한 주말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장모님이 서 있었다. 깜짝 방문이야. 반찬 좀 해왔어. 거실에 들어선 장모님은 집안을 둘러보며 혀를 찼다. 아이고, 이렇게 어질러 놓고 사니? 사실 그날따라 집이 좀 지저분했다. 전날 야근하고 돌아와 치울 힘이 없었다. 장모님은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를 열었다. 뭐야, 반찬이 하나도 없네? 애 아빠는 뭘 먹고 사는 거야? 그때 마침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스피커폰으로 받은 게 실수였다. 아들, 오늘 시간 되면 집에 와라. 갈비찜 해놨어. 장모님의 표정이 변했다. 시어머니는 아들 밥은 챙기면서 며느리는 안 챙기시나 보네.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숨소리가 들렸다. 누구 있니? 아, 장모님 오셨어요? 그럼 같이 오면 되잖아. 저희는 약속이 있어서. 거짓말이었다. 와이프는 시댁 가기를 극도로 전화를 끊고 나자 장모님이 말했다. 우리 딸이 불쌍해. 이런 환경에서 애 키우고 살아야 하다니. 그 말이 가슴에 모처럼 박혔다. 팔아이의 첫 생일, 그리고 결정적 갈등. 돌잔치를 앞두고 또 한 번 전쟁이 시작됐다. 뷔페로 하자. 한정식이 더 고급스럽지 않아? 애 돌잔치인데 무슨 고급. 첫 생일인데 제대로 해야지. 의견이 갈렸다. 더 큰 문제는 비용 분담이었다. 저희 부모님이 반부담하신대. 와이프가 말했다. 우리 부모님이 다 내신다고 하셨는데 왜 자꾸 시댁 돈으로만 하려고 해? 결국 양가 부모님이 모여 회의를 했다. 우리가 할게요. 첫 손주인데.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저희도 첫 외손자예요. 반반합시다. 장인이 고집했다. 팽팽한 신경전 끝에 반반 부담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엔 장소 문제가 불거졌다. 서울이 교통 편하죠. 인천 분들이 더 많은데 인천에서 해야죠. 1시간 넘게 실랑이가 이어졌다. 와이프와 나는 그저 바라보기만 했다. 결국 중간 지점인 부평에서 하기로 했다. 누구도 만족하지 못한 타협이었다. 돌잔치 당일 사진을 찍는 순간에도 문제가 생겼다. 애를 이쪽에 앉혀요. 아니에요. 이쪽 빛이 더 좋아요. 사진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봤다. 그냥 양쪽에서 다 찍어주세요. 돈을 2배로 들여 양가의 구도로 각각 촬영했다. 한 가족이 아닌 2가족의 행사 같았다. 구집 문제의 대폭발. 전세 만기가 다가왔다. 집주인의 갑작스러운 통보. 죄송한데 집을 팔아야 해서 나가주셔야 할 것 같아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다. 전세금 5억, 대출 2억. 새로 구할 집의 전세금은 7억을 넘었다. 이사를 가야 해. 내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어디로? 모르겠어. 전셋값이 너무 올라서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러 갔다. 그냥 서울 우리 집으로 와라.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한 채는 비워놨잖아. 월세 받지도 않고. 와이프가 싫어해요. 그럼 계속 남의 집 전전하면서 살래? 내 아들 교육은 어쩌고. 아버지도 거들었다. 이제 현실을 봐야지. 감정만으로 살 수 있는 나이가 아니야. 집에 돌아와 와이프에게 조심스럽게 꺼냈다. 서울집 잠시만 들어가면 안 될까? 와이프의 얼굴이 순간 돌처럼 굳었다. 뭐? 전세금도 아끼고 아이 학교도 생각하면? 탁 와이프가 테이블을 내리쳤다. 내가 뭐라고 했어? 죽어도 시댁에는 안 들어간다고 했잖아.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실? 내가 시어머니 눈치 보며 사는 게 현실이야?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옆방에서 자던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애 깼잖아. 와이프가 방으로 뛰어갔다. 나는 거실에 혼자 남아 머리를 쥐어뜯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어머니였다. 어떻게 됐니? 아직 얘기 중이에요. 뭘 그렇게 오래 얘기해. 올 거야 말 거야? 시간을 좀 주세요. 시간? 너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시간 타령이니? 우리도 이제 늙어. 너 하나 믿고 사는데. 전화를 끊고 나자 무력감이 밀려왔다. 신마지막 통화. 며칠 후 와이프가 먼저 말했다. 내가 시아버지랑 직접 통화해 볼게. 놀라운 제안이었다. 정말? 그래, 이대로는 안 되겠어. 서로 오해만 쌓이는 것 같아. 희망이 보였다. 어쩌면 대화로 풀릴 수도 있을 거라고. 운명의 통화 시간. 와이프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나는 옆에서 숨죽이고 들었다. 아버님, 저예요. 처음엔 차분했다. 서로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5분도 되지 않아 목소리가 높아졌다. 저도 할 말은 있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한 말들은요? 아버지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는 게 들렸다. 와이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러다 갑자기 폭탄 선언이 나왔다. 그럼 차라리 저희끼리 살게요. 더는 기대하지 마세요. 탁! 전화를 끊어버렸다. 정적이 흘렀다. 1분, 2분, 3분. 이제 끝났어. 와이프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 둘이 선택해야 해. 각자의 부모를 택할 건지 우리 가족을 택할 건지. 내 전화가 울렸다. 아버지였다. 너희 둘이 알아서 해라. 우리는 이제
포기한다. 전화가 끝났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10일 갈림길에서 그날 밤은 유독 길었다. 아이는 새근새근 자고 있었다. 거실 테이블 위엔 여러 서류가 놓여 있었다. 부동산 계약서, 대출 서류, 아이의 어린이집 원서. 정말 이혼할 거야? 와이프가 물었다. 모르겠어. 부모님 선택할 거야? 나도 물러설 수 없어. 내 인생이야. 시댁의 며느리로만 살 순 없어. 나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부모님의 얼굴도 떠올랐다. 외아들인 나를 위해 평생을 바친 분들. 늙고 병든 몸으로도 날 걱정하는 분들. 새벽 3시 아이가 울었다. 아빠. 처음으로 아빠를 또렷하게 불렀다. 그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이 아이에게 깨진 가정을 물려줄 것인가? 아니면 조부모 없는 삶을 물려줄 것인가? 창밖엔 아직 어둠이 짙었다. 하지만 곧 아침이 올 것이다. 그리고 나는 선택해야 한다. 일단 집을 보러 가자. 내가 말했다. 어디? 모르겠어. 서울도 인천도 아닌 우리만의 곳. 와이프가 내 손을 잡았다. 차갑고도 따뜻한 손이었다. 그래, 가보자. 아이를 안고 현관으로 향했다.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어머니.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지 않고 문을 나섰다. 밖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동쪽 하늘에 희미한 빛이 번지기 시작했다. 우리가 선택한 길이 옳은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이것만은 확실하다. 이제는 결정할 시간이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의 선택을.